실제로 피부과를 내원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거의 10명이면 8, 9명이 건성으로 알고 와요. 아, 그래. 건조하면 당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고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에 오일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되게 리치한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비싸기만 비싸지 실은 피부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죠. 비싼 돈만 드리고. 저한테 왔던 환자가 살을 찌고 보면은 얼굴에 피지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화장품을 바꾸고 하니까 정상이 됐거든요. 김철중의 이름은 낫는다. 아마 거울 앞에 서서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본 경험 있으실 겁니다. 얼굴 모공이 왜 이렇게 커 보이지? 얼굴이 왜 이렇게 칙칙해 보이지? 특히 기온이 높아지는 이때쯤 다들 신경을 쓰이실 텐데요. 오늘은 얼굴 모공에 대해서 샅샅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수일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가 모공인데 우리 배수민 아나운서 모공은 어떻습니까? 볼터치를 했어도 볼터치 있는 부위가 조금 더 뻘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이 이 모공뿐만 아니고 얼굴에 그 여러 가지 트러블을 가지고 올 때 쉽게 선생님 얼굴에 있는 모공이 크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반드시 이러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환자한테 거울을 주면은 얼굴 색깔하고 이 바른 손등하고 어디가 더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 손등이 훨씬 깨끗할 것 같아요. 깨끗하죠. 딱 보면 누구나 다 보면은 손등에 비해서 얼굴이 좀 칙칙해요. 두 번째, 혹시 얼굴에 모공이 보입니까? 했더니 아이 모공 너무 많이 보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손등에 그런 모공이 보입니까? 하면은 안 보이죠.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그러면 잘 보이는 모공에서 뭐가 나오죠? 그럼 대부분은 피지가 나오죠. 기름이 나오죠. 그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 김 기자님 손등과 얼굴 비교해 보세요. 달라요. 하고 거울 거울 보세요. 보라고 그래요. 얼굴 색깔하고 손등 와, 이게 너무 하얘. 두 가지예요. 엄청 차이 나네. 피지 쌓인 게 있고 태닝이 있어. 근데 사실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 피부를 보면은 모공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왜 나이가 들면서 점차 이렇게 모공이 육안으로 보이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얼굴에 모공 수하고 분포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당시는 안 보입니다. 사춘기가 되면은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그 모공에서 피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많은 피지가 만들어가지고 배출되다 보니까 따라서 이제 사춘기 지나서부터 모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공은 뭐고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공을 우리 잘라 보면은 하나의 커다란 터널이 있어요. 터널. 옆에 피지를 만들어내는 선이 있어요. 공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터널이 작은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피지 선에서 피지양이 많이 생산이 되고 생산이 되니까 그 안도 넓어지고 나오는 길도 넓어지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호르몬 영향에 의해서 피지가 많이 생산되면서 터널 안으로 피지를 막 분비를 하는 거죠. 분비된 게 다시 위로 떨어져 나오니까 모공이 서서히 커지는 거죠. 이 고양이 개들은 피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털을 코팅해요. 그러니까 이 털이 항상 코팅돼 있으니까 우리가 동물 옆에 가면 냄새 나는 게 그 피지 냄새죠. 우리 피부도 맨 밖에는 얇은 피지막이 있어야 돼요. 피지막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호를 해줘요. 피지막이 있어가지고 피지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또는 여러 자극에서 방지해주고 그리고 몸 안에 있는 물 성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얇은 피지막을 만들어지는 게 그 우리 목적이거든요. 모공을 이루고 있는 피지선만은 우리 피부에 유익한 피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만드는 구조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구조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건성인 분들보다는 지성인 분들이 모공에 대한 고민이 훨씬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건성과 지성의 구분은 조직학적으로 건성 피부는 좀 얇아요, 사람들이. 얇고 모공이 보여도 모공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러나 지성인 사람들은 모공도 크고 피부가 좀 두껍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성인지 건성인지 쉽게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제 그게 가장 문제인데 제가 모공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이유도 실제로 피부과를 내원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거의 10명이면 8, 9명이 건성으로 알고 와요. 아, 그래. 건조하면 당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일반적인 상식이 건조하면 당기다고 생각해요. 건성 피부도 물론 당기지만 지성도 지성 피부가 당길 수 더 있다. 당긴다는 게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아요. 안 맞아가지고 지방 필름이 한 겹으로 한두 겹 있으면 그것이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이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한 건데 몸에서 피지가 많아지면 그 위로 그 이상으로 많은 피지가 쌓이게 돼요. 그거를 지루라 그래요. 지루. 너무 가닥에 쌓인다는 거죠. 살면서 얼굴에 트러블이 없는 사람들은 그 얇은 그 피지 막 피정만 항상 있기 때문에 트러블이 없는데 많은 피지가 과다하게 돼가지고 지루 상태가 되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뭐가 불편하냐면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모고 있는 데만 당겨요. 그러면은 10명은 다 이건 건성이다. 거기서 오해를 어디서부터 그래가지고 기름기는 거 많은 걸 쓰거든요. 화장품을. 그때는 처음에는 좀 되는데 이 지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부위별로도 조금씩 다르니까 정확하게 뭐 건성이다, 지성이다 확 나누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얼굴이 지성인데도 그 T존이 사람들마다 다른데 그 존마다 프로블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없는 데는 유분 있는 걸 써든 없는 걸 써든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프로블럼 있는 그 얼굴 부위에는 거기에 맞는 화장품을 쓰셔야 돼요. 나이 들면서 자기의 피부 타입이 좀 변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그 피부 타입은 변하지 않는데 피부 표면에 나타나는 그 지류의 양 때문에 변하는 것 같이 느끼는 거죠. 우리가 사춘기 때 이제는 피지 분비가 많이 나오면서 그때 순간적으로 변했다가 우리가 나이가 50대 되면 그 호르몬의 영역이 떨어지니까 호르몬에 의한 큰 문제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이 사계절이 가지고 있다는 게 커다란 문제예요. 계절의 이게, 변화. 이게 피부한테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남아시아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지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루라는 것은 과다하게 피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름철에는 온도가 35도, 40도로 높고 습도도 60, 70, 80%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 상태로 있어요. 근데 갑자기 가을, 겨울 되면은 온도가 -10도 되고 습도 내려가니까 지류의 맨 표면이 빨리 굳어버려요. 예를 들면은 설렁탕이나 또는 갈비탕을 오늘 점심 때 드셨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뜨거울 때 기름이 둥둥 떠 보이죠. 근데 먹고 나서 1시간 지났더니 남은 기름이 어떻게 돼요? 하얗게 변해 있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피부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나는 거죠. 지루성 피부나 이런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의 세안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자들이 봤을 때 그 세안제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은 내 얼굴은 지성이다. 그래가지고 유분을 포함된 세안제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오히려 더 나쁘죠. 두 번째는 또 한국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 마사지를 많이 하잖아요. 마사지 할 때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게 뭡니까? 오일 성분이거든요. 오일 같은 거 바르는. 지성이 있던 사람이 그 마사지를 받게 되면은 오히려 더 얼굴이 더 지성화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거기다가 또 유분이 많은 화장품을 쓰다 보니까는 지루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에 오일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되게 위치한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비싸기만 비싸지 실은 피부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죠. 비싼 돈만 들이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단순히 그 기름이 쌓였다 해가지고 문제가 아니고 얼굴에 기름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1단계는 피지가 많이 쌓이고 2단계는 그 부위만 좀 뻘개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화장품에는 건성형 화장품, 중성형 화장품, 지성형 화장품 나눠지잖아요. 건성형 화장품은 유분이 너무 많은 거고, 그다음에 중성형은 유분하고 수분이 반반 섞인 거고, 지성형 화장품은 유분은 적고 수분이 많은 거죠. 그래서 반드시 화장품을 지성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얼굴에 과도하게 피지가 쌓이는 상태에 화장품을 바꾼다 해가지고 금방 그런 트러블이 해결되지 않아요. 왜? 기름 많은 얼굴에다가 좀 수분을 갖다 벗거든요. 벌써 피부 표면에 피지의 두께와 피지 자체 조직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얼굴에 쌓여지는 피지를 조금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 세안으로 제거가 안 되나요? 한계가 있죠. 병원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쓰고 있는 세안제는 요새 엔자임 파우더. 그건 뭐냐면 그 엔자임에 의해서 유분이 이렇게 녹여져요. 자극은 없고. 근데 그 엔자임 파우더 가지고도 충분히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가볍게 필링을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환자들한테. 필링할 수 있는 그 제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필링이에요. 가벼운 필링을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것도 잘못하다 보면 또 얼굴에 트러블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새는 그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라는 말이 있어요. 레이저란 말이에요. 집에서 이렇게 필링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은 라이트 필링 할 수 있는 레이저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얼굴에 트러블이 있는 분들은 한번 병원에 한번 방문하시면은 이 안에 있는 모공을 짜주면 어떻습니까? 피지가 원래는 구멍이 동그랬었는데
나이 들어서 탄력이 떨어지면 이게 옆으로 누우면 이게 타원형으로 보여요. 그러면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공을 좀 작게 해달라 그러면 모공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고 타원형으로 늘어져 있던 거를 주변에 탄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세워주면 동그랗게 되기 때문에 작아지는 거거든요. 코로나 이런 거 이렇게 짜주면 좀 시원하거든요. 그만큼 피지 분비가 많았다는 얘기죠. 제가 어렸을 때 그 개기름 많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것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모공이 많으면은 이 모공이 전체 깔려 있잖아요. 거기는 주름살이 잘 안 생겨요. 없는 데만 잘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레이저나 이 필링을 받으러 피부과에 간다고 했을 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기계나 제품이 딱 있으신가요? 요새는 그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라는 레이저는 피부로 보면은 표피라는 게 있고 진피라는 게 있고 피가 제형인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표피의 문제거든요. 표피에서도 맨 위에는 각질층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라는 그 레이저 기계가 선택적으로 타겟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질층만 타겟할 수 있는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가 있고 진피를 타겟하는 레이저가 다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이 표피를 주로 타겟할 수 있는 레이저를 사용하시면은 더 좋은데 각질 포함해가지고 이 표피 전체를 한번 타겟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각질이 쌓이게 되면은 각질층뿐만 아니고 표피에 있는 모든 세포에도 그 밑에는 변화가 옵니다. 그거를 전체 한번 리뉴얼 시켜주는 게 오히려 전반적인 피부 건강에는 상당히 중요하고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유난히 저희 병원에도 그렇지만은 성인 여드름이 많이 와요. 이 젊으신 분들도 그렇고 또 30대, 40대, 50대 하면 그 나이도 그래서 여드름이 생기는데 그 여드름이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이야기한 얼굴이 지성인데 불구하고 모르고 계속 기름을 갖다 보니까는 그것에 의해서 2차적으로 그 성인 여드름 환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이제 여드름이 생기지 않을 나이인데 여드름이 생겼다는 거는 자기가 피부 관리를 반대로 한 거예요.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한테 왔던 환자가 진료받고 화장품을 바꾸고 라이트 필링을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 만에 와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저한테 오기 전에 우리가 특수한 마르키베란 살을 찍어 보면은 얼굴에 피지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화장품을 바꾸고 라이트 필링을 하니까 정상이 됐거든요. 10명 중에 9명은 다 자기가 건성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다 기름을 계속 붓고 있는 거야 지금. 오히려 피지를 악화시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평범한 지식이 사람을 좀 병들게 한다는 생각이 피부를 망치는 거지. 결국 모공이 막히니까 생기는 게 여드름이에요. 예를 들면은 전에는 모공이 열려져 있었거든요, 다. 근데 서서히 피지가 많이 쌓여가지고 지루가 됐단 말이에요. 지루가 되면은 이 끈을 막아버리니까 피지가 못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비어 있는 모공 속에 피지가 쌓여요. 그게 블랙헤드예요. 그다음에 코 이외에는 화이트헤드, 여기 하얗게 보이잖아요. 좁쌀 여드름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코에는 블랙헤드가 생기고 밖에는 화이트헤드가 생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생기면 벌써 피부과 의사들이 봤을 때 이거는 벌써 이 사람은 꼭 여드름 생길 수 있다. 화이트헤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점점 많이 생기잖아요. 여드름을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들어가가지고 염증을 일으켜요. 그럼 그때부터 빨간 여드름이 들어왔다 놨다 해요. 그것도 모르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기름을 더 갖다 보면은 갖다 붓는 날 더 생기고. 비타민 A 크림 있잖아요. 그거 뭐 하면은 피부가 다 망한다고 뭐 농담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비타민 A 크림을 바르면 좋은 건가요? 바이타민 A가 일종의 필링 효과가 있어요. 물론 바이타민 A가 서양에서는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바이타민 A 계통을 쓰게 되면은 우리 동양 사람들은 너무 자극이 있어요. 오히려 자극에 의한 자극성 피부병으로 오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특히 이 눈주위도 많이 받더라고요. 눈주위에. 특히 레티노이드 같은 걸 써가지고. 그래서 그 외국에서는 피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장기간 레티놀 같은 걸 썼을 때 파인 링클이 좀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피부 자극이 좀 있어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장기 썼을 때는 오히려 조심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예. 끝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의 피부 스킨 타입을 정확히 우선 알아야 된다는 게 이거 되게 가장 중요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두 번째는 자기의 스킨 타입이 알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화장품을 선택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화장품 선택을 했더니 그러면 선크림은 아무나 바르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은데 얼굴에 바를 수 있는 모든 화장품, 선크림도 오일 프리로 하셔야 돼요.
얼굴에 바를 수 있는 모든 제품들은 오일 프리를 쓰셔야지. 그 기초 화장품은 그냥 오일 프리로 하고 일반적인 뭐 선크림은 그냥 오일 있는 거 쓰겠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나 아무나 막 발랐는데 이제부터 그걸 딱 보고 골라야겠어.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수일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